안녕하세요. 매나의 제왕 사회자 이은혜입니다. 오늘 매나의 제왕에서는 약 120분간에 걸쳐 1부와 2부에 나눠 이 건강과 다이어트에 대해서 모든 정보 파헤쳐 보도록 할 텐데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내 몸 알기 마스터 배재현 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배재현입니다. 네, 건강하면 내가 빠질 수 없다. 안 먹어본 건강식품이 없을 정도로 이 건강이 안 좋았다가 이 메나테크 제품을 통해서 건강을 되찾았다는 분 두 분 함께 모셨습니다. 이화정님, 최지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배재영 강사님 제가 소개해드릴 때 내 몸 알기 마스터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내 몸 알기 마스터가 뭔지 좀 정확하게 시청자분들께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설명이 앞섰어요. 이렇게 혀 짧은 저 옆에 이렇게 발음 좋으신 분이 있으니까 처음부터 굉장히 많이 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비교해서 듣지 마시고 그냥 잘 알아서 들으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내 몸 알기 마스터라는 거 뭐냐면 현대인들이 건강을 위해서 자신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정말 많은 보조제라든지 몸에 좋다는 것들 많이 먹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엉뚱하게도 그냥 남들이 먹어서 좋으면 내가 먹는 맞아요.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래서 결과를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선은 무엇을 먹을까 하기 전에 내 몸이 어떻게 작동이 되고 또 내가 지금 그 기능에서 어디에 문제가 생겼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아야 된다. 이게 내 몸 알기 마스터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 몸에 꼭 맞는 영양소를 챙겨 먹는다. 정말 듣기만 해도 더 건강해지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방송 후에 저도 상담 먼저 받아볼까요? 네. 예, 언제든지 돈만 내시면 예, 가능합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건강이 안 좋다고 그러셨잖아요. 하루에 커피 8잔을 마실 정도로 만성 피로에 이렇게 힘들어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이화정님, 메나테크를 만나기 전에는 건강 상태가 어땠는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언제나 하루를 커피 8잔으로 시작했던 제가 건강식품 섭취 10년 만에 메나테크 만나서 사람 된 이화정입니다. 네, 저는 팔뚝살 때문에 결혼 준비할 때 웨딩드레스를 못 입을 뻔하다가 메나테크 클린을 통해서 예쁜 팔뚝을 만들어서 결혼에 성공한 최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분 자기소개가 너무너무 재밌었는데요. 이화정님, 하루에 커피를 그렇게 여러 잔 먹고 하루를 시작하셨다고 그랬는데 한번 그 전에 어떠셨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는 만성 피로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진짜 커피를 8잔 마시지 않으면 하루 시작할 수 없었고요.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게 왜 피곤한지 정말 몰랐거든요. 그래서 한의원도 가보고 병원도 많이 가봤는데 다 면역력이 안 좋다라고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강사님, 면역력이 안 좋다라는 게 면역력이 도대체 뭔가요? 예, 요즘 들어서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면역에 대한 얘기를 가장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최지은 선생님은 그 면역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일단 건강? 건강? 네. 예, 이화정 씨는 저는 만성 피로가 없는 게 면역이 좋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예, 그렇게 그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시는데 사실은 면역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 박테리아에 대응하는 나의 능력, 맞아요. 감기에 걸리지 않은 거 이런 걸 면역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거는 면역의 한 범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면역을 제가 나름대로 그 정의를 좀 내려드리면요. 기본적으로 내 몸에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을 몸 밖으로 내보내거나 물리치는 걸 면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당연히 바이러스 박테리아는 내 몸에 있으면 안 되죠. 또 물리쳐야 되죠. 그걸 이기는 힘도 면역력이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독소가 내 몸에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되죠. 네. 그래서 요즘 해독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내 몸에 있는 독소를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것도 면역이라고 하는 거고요. 또 세 분 다 젊은 동안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 기왕이면 내 몸에 나이 든 세포보다 젊은 세포가 많으면 좋겠죠. 그렇죠. 예. 그럼 뭐 화장 안 해도 동안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노화된 세포를 잡아먹고 새로운 건강한 세포를 만들어내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면역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그 시어머니께서 병원 원장님이신데요. 제가 이렇게 아플 때마다 매번 이제 연락을 드리면
의사 선생님이 약은 처방해 주시지 않고요. 늘 엠브로토스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엠브로토스랑 도대체 면역력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실제적으로 엠브로토스 그러면 엠브로토스는 회사의 제품 이름이고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당 영양소라는 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비타민과 미네랄처럼 필수 영양소인데 요거를 이해하기 전에 우리 세포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세포들에는 저렇게 섬모들이 많이 나 있어요. 아주 빼곡히 나 있는데 이 얼마 전에 방송에 나온 얘기에 의하면 그 재미난 얘기를 의사분이 하시는데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세포의 더듬이가 저 섬모가 10만 개씩이 달려 있으면 건강하더래요. 아프지도 않고 살찌지도 않고 심지어 기분도 좋더라는 거죠. 근데 세포의 저 섬모가 3만 개, 4만 개로 줄어들면 슬슬 피곤하기 시작하고 여기저기 쑤시기 시작하고 살찌기 시작하고 우울해지기 시작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저 섬모가 1만 개 이로 떨어지면 병이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화정 씨 같은 건 만성 피로 달고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포의 섬모의 개수가 3만 개, 4만 개로 줄어든 상태다 보시면 돼요. 그럼 저 섬모가 우리 몸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먼저 알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들은 세포 속으로 들어가야 쓰이는 거잖아요. 들어가지 못하면 쓰이질 못하는 거죠. 근데 세포벽은 보시는 바와 같이 꽉 닫혀 있기 때문에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영양소들이. 그래서 우리 몸의 세포들은 영양소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저 섬모로 더듬어 보고 이건 나한테 필요한 거네 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두 번째 아까 면역에서 해독이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해독이 하는 역할, 면역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해독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주변에 궁금하지 않으세요? 인스턴트만 먹고 사는데도 건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신기해요. 예, 그렇죠. 네. 실제로 뭐 철원 어디에 가면 40년 동안 라면만 먹고 살았는데도 건강한 사람 있잖아요. 근데 주변에 보시면 유기농만 먹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더 골골하고 아프지 않아요? 맞아요. 예,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차이가 어떤 차이냐면 어차피 우리가 오염된 환경에 살고 있는데 세포에 저 섬모가 촘촘히 나 있으면 저 섬모가 독소인지 인지해서 몸 밖으로 배출시키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염된 환경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저 섬모의 개수가 더 중요하다. 그 다음에 면역계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거든요. 면역은 세 분 생각하기에 높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아요? 높은 게 좋지 않나요? 적당한 게? 낮은 거? 그렇죠. 셋 다 답이 다 틀리네요.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면역 세포는 똑똑하게 일하는 게 중요하대. 조화로운 게 중요하거든. 어쩔 때는 높아야 되고 어쩔 때는 낮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작용들을 어떻게 하냐면 저 더듬이로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빼곡히 나 있으면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침투를 못 하겠죠. 세포 속으로 못 들어와서 세포를 보호하는 작용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바이러스 박테리아를 인지해서 물리치는 기능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요즘 여성분들이 안티에이징에 대해 정말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죠. 가급적이면 오래 사는데 남들보다 젊어 보이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세포들이 노화가 진행되면서 저 섬모가 짧아지거든요. 그럼 면역세포가 돌아다니다가 면역세포도 눈이 없으니까 더듬이로 만져봐야 되겠죠. 섬모의 길이가 짧아지면 아 이건 노화된 세포나 하고 잡아먹고 새로운 건강한 세포로 만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 섬모가 10만 개씩이 나 있을 때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데 저 안타깝게도 현대인들의 식생활은 저 섬모를 만들어내는 8가지 당 영양소가 부족하게 된 거죠. 그래서 메나테크에서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6천여 가지 식물들을 다 조사해서 어떤 거는 코스타리카 화산지대에 사는 알로에에서 어떤 거는 나무의 수액에서 송진에서 이런 것들을 찾아서 몸이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이 엠브로토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강사님의 말씀을 제가 정리를 해보면 이 글리코 영양소는 우리 몸에서 영양을 흡수하고 또 독소를 배출하고 이 면역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네, 각종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 가족의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꼭 기억하시고 드셔야 될 게 바로 이 글리코 영양소 엠브로토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강사님 이게 집집마다 종합 비타민 미네랄제 없는 집이 없잖아요. 저도 그동안 그렇게 많은 종합 비타민 미네랄제를 먹었는데 그닥 효과를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꼭 먹어야 해 하는 의문도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남들이 먹으니까 먹는 경우가 많고 필요에 의해서기보다는 남들이 권하니까 먹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비타민과 미네랄이 우리 몸에 왜 필요한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사라는 걸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화정 씨는 예전에 그렇게 피곤했을 때 밥을 먹었죠. 네,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 기운이 나야 정상인데 밥을 먹는데도 피곤했죠. 완전 피곤했죠. 완전 피곤했죠. 그건 대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지훈 선생님도 먹는 거 정말 좋아하시잖아요. 저 정말 좋아하죠. 많이 좋아하시는데 방청객들이 예. 웃으시는 거 예. 보니까 맞네요. 네. 확실해요. 네. 먹는 거에 비해서 기운이 나지 않죠. 이게 전부 다 대사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현대인들이 과거에 비해서 고기라든지 여러 가지 양질의 단백질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손톱의 문제가 푸석거리거나 아니면 머리카락이 푸석거리거나 네네. 몸에 필요한 근력이 잘 안 만들어지는 것들 있죠. 그래서 그 모든 것도 대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은 음식이 에너지로 바뀌고 우리가 먹은 음식이 내 몸에 필요한 구성 성분들로 만들어지는 걸 대사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 대사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효소예요. 근데 그 효소의 원료가 되는 게 바로 비타민과 미네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효소 그러면 효소를 먹으면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도움은 되겠지만 안 되는 게 그 종합검진 받으면 GOT, GPT 검사하죠. 간 기능 네네, 검사요. 맞아요. 네. 그거는 간에 있는 3,000가지 효소 중에서 2가지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간에만 3,000가지가 있으니 우리 몸에 필요한 효소는 정말 많겠죠. 네네. 그래서 먹는 음식으로 효소를 다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네네. 제일 좋은 방법은 효소를 만들어내는 원료인 비타민과 미네랄을 충분히 먹어야 우리가 대사가 돼서 그 에너지가 나기 때문에 피곤하지 않고 또 몸에 필요한 성분들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네네.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대사가 안 되면 살이 찌기도 하나요? 예, 당연하죠. 왜냐면 우리 몸에서 먹은 음식이 에너지로 바뀌고 몸에 필요한 걸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지방으로 축적될 일이 없어요. 근데 그렇구나. 우리가 먹는 음식이 적게 먹더라도 대사가 안 되잖아요. 밥을 많이 먹고 적게 먹고의 차이가 아니고 적게 먹더라도 대사가 안 되면 그건 무조건 지방으로 전환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절대 많이 먹어서 살이 찐 게 아니라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해서 살이 쪘던 것 같아요. 네, 중요한 대사가 거 안 돼서. 기준, 네네. 그 기준이 뭔가 제가 보기에는 자주 드시는 것 같던데. 강사님 얘기 계속 들어보니까 제가 기운이 없었던 것도 대사가 안 맞아요. 됐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현대인들은 대부분 그래서 대사에 문제가 있고 또 대사가 안 된 물질들 아까 지방으로 전환이 된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 지방 조직들은 간에도 쌓이고 여러 조직들에 혈관에 쌓이고 그 여러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피로를 되게 우습게 여기는데 피로가 안 되면 대사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서부터 병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근데 저희 집 아이들은 과일을 굉장히 잘 먹거든요. 그래서 좋은 과일하고 야채를 좀 사다 놓고 먹이는 편인데 그래도 이런 보충제를 먹여야 될까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과일과 야채를 많이 먹인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죠. 실제로 집에 과자도 많지 않으세요? 많아요. 예, 창고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예, 중요한 건 물론 과일과 야채를 먹으면 비타민과 미네랄 우리가 채울 수 있었어요. 네, 저희 유튜브 실시간 접속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파이어 알람이 울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얘기가 좀 끊기긴 했는데요. 이 보충제를 챙겨 먹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그 방송 사상 처음으로 경보가 울렸네요. 그래도 다행인 건 아무도 대피를 안 했다는 거 예,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야채나 과일을 통해 영양소를 흡수할 수 섭취할 수 있지만 네네. 문제는 뭐냐면 식물을 먹는다고 비타민과 미네랄을 섭취하는 게 아니고 토양 속에 미네랄이 있으면 요게 식물이 이걸 빨아들여요. 그러면서 사람 몸에 흡수되기 쉬운 형태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흙을 먹으면 미네랄을 섭취할 수 없지만 식물을 먹으면 미네랄을 섭취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식물을 먹고 우리가 비타민과 미네랄을 보충했었는데 지금은 일단은 작물들을 속성으로 재배하다 보니까 네. 토양 속에 미네랄을 빨아들이기도 힘들고 또 한 가지는 너무 많이 재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토양 속에 미네랄이 많이 부족하게 됐어요. 과거에서 그래서 모든 과일과 야채, 철분이나 뭐 미네랄 함량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산성비가 많이 내리잖아요. 네네. 그럼 미네랄은 땅속 깊숙이 내려가거든요. 네네. 근데 그에 비해서는 요즘 속성 재배를 통해서 작물들의 뿌리가 얇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일과 야채를 예전보다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적게 먹게 됐고 또 그 속에 비타민과 미네랄 함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네네. 과일과 야채를 통해서 미네랄을 섭취하기는 쉽지 않죠.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조사한 방송에 나와서 어떤 의사분이 얘기하시는데요. 하루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채우기 위해서는 뷔페 접시로 8접시의 과일과 야채를 섭취해야 된대요. 엄청 많네요. 그거 드실 수 있어요? 못 먹죠. 예. 저는 먹고 싶어요. 그렇죠. 그렇죠. 드실 네네.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드실 수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어요.
많이 먹다 보니까 과일과 야채도 칼로리가 있거든요. 그렇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은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나는 야채를 먹어서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가장 큰 오류거든요. 코끼리는 풀만 먹어도 1톤씩 나가죠. 맞아요. 그냥 똑같아요. 그래서 거기도 분명히 과일과 야채에도 칼로리가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섭취는 또 비만의 위험도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식물을 통해서 우리가 비타민과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할 수 없는 환경이 됐기 때문에 반드시 잘 만들어진 보충제가 필요하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아니 근데 시중에 나가 보면요, 요즘에 마트나 뭐 백화점에서도 비타민 미네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맞아, 너무 그렇죠. 많아요. 예. 이제 선택 장애가 올 수 있거든요. 예. 그랬을 때 이제 기준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기준이 많이 혼선스럽고 어떤 거는 함량이 높은 것들, 네네. 어떤 것들은 뭐 천연인 것들 이런 것들을 선택하시는데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 거는 천연을 썼던 함량이 높던 내 몸에 흡수돼서 쓰이는가가 증명된 게 되게 중요하죠. 아, 그래서 그 메나테크는 또 연구소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또 연구원들이 의학 전문가 분들이시기 때문에 이분들 늘 궁금했던 거예요. 저렇게 보충제들을 다 먹는데 이게 과연 쓰일까?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미국 사람들의 70%가 비타민과 미네랄 제제를 매일매일 먹고 있대요. 아. 근데 그 70% 중에서 90%가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한 걸로 나왔더라는 네네. 거죠. 그래서 메나테크에서는 천연 원료에서 어떤 원료들을 추출을 해내고요. 또 어떤 것들은 이제 그 천연 원료만으로도 내 몸에 흡수되기 어려운 것들 있잖아요. 일부 미네랄은 네네. 천연 원료가 오히려 더 흡수되기 어려운 형태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천연 원료를 바탕으로 좀 더 흡수되기 쉬운 형태로 바꿔서 요 카탈리스트라는 제품으로 만들어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카탈리스트의 특징은 뭐냐면 귤 먹을 때 하얀 거 많이 띄고 드시죠. 네. 그죠. 귤에 안 붙어 먹죠? 있잖아요. 애기들은. 예, 애기들한테 질기다고. 네네. 예. 근데 사실은 그건 귤을 반만 먹는 거예요. 그거 뭐냐면 그 우리 비타민 C가 효과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바이오 플라보노이드라는 식물 내재 영양소가 필요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걸 같이 먹었을 때 비타민 C의 효과가 발휘하는 거죠. 네네. 똑같이 이 속에 비타민과 미네랄이 암만 많아도 식물 내재 영양소가 같이 있어야지 이게 우리 몸이 잘 쓰일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메나테크에서는 12종류의 그 야채들을 넣어서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의사분들이 그러잖아요. 보충제로 먹으면 그 먹으나 마나니까 차라리 야채를 많이 먹으라고. 야채 네네. 속에는 비타민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조성물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거고 또 한 가지 감탄할 건 뭐냐면 요 속에 코엔자임 Q10이 들어있어요. 근데 코엔자임 Q10이라는 건 뭐냐면 현대인들이 심장이 많이 지쳐 있더라는 거예요. 비만하기도 하고 아니면 혈관에 문제가 있어서 심장이 많이 지쳐 있는 거죠. 근데 심장은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멈추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필요할 때 오후 되면 되게 피곤했죠. 오후 되면 완전 깔아앉았죠. 그렇죠. 주로 오후 되면 피곤한 사람들은 심장이 그때쯤 되면 지쳐가는 단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순환이 안 되면서 많이 피곤한 거죠. 그래서 네네. 심장이 지치지 않도록 만드는 게 코엔자임 Q10이라는 효소인데 네네. 그것까지 여기 안에 같이 들어있어요. 다 그래서 들어있네. 현대인들의 건강에 가장 필요한 거고 뭐 예를 들면 이런 영양 성분들이 제대로 쓰이는지 어떻게 하냐면 오래 먹은 사람들을 반응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걸 예를 들면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태어나서 분유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유도 정기적으로 먹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그 뭐죠 우유를 키 크 성장하려고 우유를 많이 먹이잖아요. 네네. 근데 실제적으로 그런 의문점 들지 않으세요? 키가 컸으면 체력이 커졌으면 체력도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네. 요즘 아이들은 키는 컸는데 턱걸이 제대로 못 하잖아요. 맞아요. 못하죠. 그렇죠. 그런데 저희 아이들은 우유도 그렇게 잘 먹지 않고 분유도 먹지 않는데 어렸을 때부터 요 카탈리스트를 계속 먹어왔어요. 둘째 같은 경우. 네네. 그래서 지금 중2짜리인데 키도 한 175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유 먹지 않고 많이 컸는데 더 중요한 건 턱걸이를 50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몸짱인데요, 몸짱. 올바른 영양소가 섭취되면 체격과 체력이 좋아지는 부분도 그 증거로 임상된 제품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부터 우리 아이들 유기농, 비싼 유기농 야채, 과일 먹이는 것보다요, 이 대사가 잘 되는 카탈리스트로 이 장바구니 체인지해 주시는 똑똑하고 현명한 엄마들이 많았으면 좋겠네요. 물론 저도 그런 엄마가 먼저 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강사님, 제가 사실 한 가지 고민이 있어요.
제가 10살 연하 남편하고 살거든요. 진짜? 근데 보통 맞아요. 이런 반응이에요. 이런 반응이 반응인데 보니까요. PPD 된 것보다 더 부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남들은 다 부러워하는데 저는 제 나름대로 좀 고민이 있는 게 이 부부 동반 모임을 가면 신랑 친구들 와이프들이 저랑 적어도 띠동갑 많게는 한 15살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딸뻘 아니면 약간 뭐 이모뻘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늙어 보일까 봐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어떻게 늙지 않는 비결 뭐 동안 영양소 이런 거 있나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두 분도 그 안티에이징 젊음을 유지하고 싶죠. 그렇죠. 예. 누구나 다 그래서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나이 들어가는 노화가 진행되는 과정을 이해하시면 되는데 못이 오래되면 녹이 슬죠. 네. 예, 그거랑 똑같이 우리 몸도 못이 녹슬는 것처럼 그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화가 진행되는 건 활성산소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못도 활성산소 때문에 녹슬고 그렇죠. 우리 몸도 활성산소 때문에 노화가 진행된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이 항산화 영양제는 제가 꼭 먹어야 할 것 같아요. 예. 근데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논이나 아로니아 뭐 이런 과일즙 같은 거 많은 분들이 드시잖아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다고 해서. 그럼 이런 과일즙 같은 거를 드시는 것만으로도 이 충분한 항산화 영양소가 채워지는지 궁금하네요. 예, 물론 효과는 있습니다. 물론 네네. 효과는 있는데 다른 건 뭐냐면 어떤 분들은 논의를 섭취하는데도 노화가 진행되는 분이 있어요. 그죠. 두 분 혹시 논의 드셔보신 적 있어요? 저는 안 먹어봤어요. 꾸준히 드세요? 저는 먹어봤어요. 좋다고 해서. 아, 좋다 그래서 좋다는 건 다 드셔보셨네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은 두 분 다 젊음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일단 활성산소가 제거되는지 안 제거되는지는 그걸 먹고 피를 뽑아서 활성산소가 얼마나 제거됐는지 네네. 그거를 ORAC 수치라고 이렇게 ORAC.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중에 뭐 아로니아, 블루베리, 아사이베리 이런 것들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수치가 높은 건 맞아요. 네네. 근데 중요한 건 안타깝게도 이런 것들이 사람 몸을 대상으로 실험한 게 아니고 실험실에서 네네. 실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 몸이 들어갔을 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죠.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메나테크는 뭐가 있다고요? 임상 실험실. 예. 연구실. 예. 연구실. 보통 연구소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예. 네네. 예. 저희 명칭 통일하는 걸로 예. 연구소. 예. 네. 오늘 땀이 많이 나네요. 그래서 예. 두 분 긴장 좀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또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좋다는 항산화 수치가 높은 음식을 먹고 네. 그 예전에 아사이베리 많이 들어보셨죠? 맞아요. 그 가격도 장난 아니었거든요. 비싸요. 그걸 먹고 피를 뽑아봤더니 어떤 사람은 활성산소 제거 그 수치 ORA 수치가 좋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네네. 그래서 낮은 경우에는 심지어 900 정도뿐이 안 나온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편의점에 가면 왜 무슨 쓰라고 해서 포도 주스 있죠. 네. 예, 제가 제일 1,200원짜리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1,200원짜리. 네네. 근데 그 1,200원짜리를 먹고 활성산소 제거 수치를 봤더니 그게 1,000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좋네요. 의미에서 따지면 값싼 그 제품이 활성산소를 더 많이 제거한 거죠. 네네. 그래서 메나테크에서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질 중에서 이 항산화 능력이 가장 좋은 것들 네. 찾다가 호주에 가면 사막지대 있죠. 네. 그래서 사실 호주 그럼 우리가 그 녹지 이런 거만 생각하는데 호주의 사막도 아주 거칠거든요. 그 야생의 사막에서 살아남는 부시플럼이라는 과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과일이 활성산소 수치가 활성산소 제거는 항산화 수치가 아주 높았는데 네.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 그랬잖아요. 사람마다 다 네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그리고 그 외의 부재료도 녹차라든지 이런 부재료들을 이렇게도 배합하고 저렇게도 배합해서 사람이 먹고 피를 뽑아본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 최고의 보조제 기술력은 원료도 중요하지만 배합 능력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 최적의 배합을 찾아서 네. 최고의 항산화 수치를 항산화 능력 수치를 만들어낸 게 바로 AO라는 제품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실험실에서 수치 높은 거 드시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먹고 임상된 제품 드시는 게 낫겠어요? 당연히 임상된 제품. 그게 AO라는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네. 네, 아니 말씀하세요. 이런 건강식품 소개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분들 소개해주신 분들 보면 먹고 싶지가 않았어요. 상태들이 다들 좀 안 좋으시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이 제품 소개해준 분을 보니까 나이 듣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그 분들 중에서 특히 이제 손희수 사장님이라고 아, 계세요. 그렇죠. 예. 그분 60세라는 거예요. 예. 너무 깜짝 놀랐는데 오래 드신 분들일수록 그 나이로 안 보이시더라고요. 예, 저도 감탄할 때 있거든. 그분 5년 전에 봤을 때부터 60대로 보였어요. 근데 지금
이걸 제품을 먹고 그 중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아니 저도 나이 하니까 생각나는데요. 저희 시어머니께서도 이제 60대신데요. 이 AO를 굉장히 잘 챙겨 드셔서 그런지 피부가 굉장히 동안이세요. 그래서 30대인 저랑 이번에 여행 같이 갈 때 우리 언니 동생 컨셉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동안이신데 어머니 사랑합니다. 박혜경 원장님 아까 최지은 선생님이 입을 옷이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랑해요. 아니 100세 시대에 늙지 않고 건강하게 사시고 싶은 분들 또 저처럼 연하남하고 사시는 분들은 이 메나테크의 AO 황산화제 꼭 챙겨 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그러면은 이 나이 들면서 제가 챙겨 먹어야 될 이 영양소가 그러면 황산화제 말고 또 없을까요? 예, 또 있습니다. 사실은 그 우리 몸이 되게 복잡한 과정을 수행하면서 생명을 유지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나이 들면서 우리 몸에 가장 부족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호르몬이에요. 호르몬. 예, 그죠? 호르몬. 그래서 호르몬들이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하거든요. 네네. 그 호르몬에 대해서 우리 과학 선생님이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호르몬이라는 건 사실 저희가 사람은 호르몬의 노예라고 해도 될 만큼 호르몬이 굉장히 우리 사람의 몸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굉장히 소량이지만 그리고 이게 없으면 리모컨에 우리 그 신호 전달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호 전달하는 분자이고 이것이 많이 부족했을 때는 또 이제 건강에 많은 이상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냥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죠. 네. 근데 나이 들수록 왜 호르몬이 부족해지나요? 예, 나이 들수록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저하되거나 네. 또 한 가지는 나이 들수록 우리가 요즘 환경에는 나이에 비해서 과거에 비해서 호르몬 수치가 빠르게 저하되고 있거든요. 네. 그 대표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스트레스예요. 그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는 수만 종류의 호르몬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이 망가지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호르몬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네네.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그 호르몬을 만들어내니 다른 호르몬을 못 만들어내겠죠.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스트레스 받으면 살찐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어요? 맞아요. 그거 제가 한번 네네. 풀어드려 볼게요. 만약에 젊은 여성이 스트레스를 받죠. 네. 그러면 호르몬이 부족하게 되겠죠. 아까 얘기했지.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여성 호르몬이 부족하게 돼요. 네네. 그럼 조기 폐경이 오겠죠. 조기 폐경이 그렇구나. 오고 또 한 가지 네. 여성 호르몬이 부족하게 되면 굶어도 뱃살이 안 빠진다는 거 경험해 보셨어요? 제 얘기예요. 항상 제 얘기예요. 맞아요. 네. 나이 들수록. 네. 예. 근데 세 분은 젊기 때문에 드셔서 안 빠지는 것 같긴 하지만 나이 드신 분 중에서 굶어도 뱃살이 안 빠지는 분인데 여성 호르몬이 부족하게 되면 남성 호르몬이 배 지방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뱃살이 안 빠지게끔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에 의해서 호르몬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환경이 오염돼서도 호르몬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네네.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호르몬 지금 중요하다고 그러셨는데 어떤 제품을 또 챙겨 먹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호르몬을 보충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섭취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호르몬이라는 것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게 뭐냐면 호르몬은 순간적으로 명령을 내려요. 지금 기분 네네. 좋아라, 기분 나빠라. 이 반응이 0.05초도 안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없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세포에다 어떤 명령을 내리는 건데 하루 종일 기분 나쁘라고 계속 내려서 하루 종일 네네네. 우울하겠죠. 그래서 호르몬의 특성은 금방 만들어졌다 이제 사라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호르몬 같은 경우들은 이제 그 어떤 여성 호르몬제라든지 뭐든지 이렇게 보충을 해주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런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뭐냐면 호르몬의 원료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전구체 형식으로 네네. 공급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 몸에서 알아서 필요한 것들로 만들어주고 또 남는 것들은 전환시키지 않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형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호르몬이 위험하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순간적으로 명령을 내리고 사라지는 건데 부족하니까 계속 섭취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표적인 게 많은 사람들이 물론 석류가 필요한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병원서 내가 그 혹이 있거나 네네. 아니면 가슴에 혹이 있을 때 유방암 내력이 있을 때 이럴 네네. 때는 병원에서 석류를 못 먹게 하죠. 그렇죠. 그 뭐냐면 석류에 여성 호르몬과 아주 분자 구조가 유사한 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섭취해주면 위험할 수가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 플러스는 호르몬의 전구체를 공급해주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플러스에 더불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기운도 있으면 좋겠죠. 네. 예, 현대인들은 그 호르몬이 부족해지면 몸에 지방도 생기고 노화가 진행될 때 내부 장기의 힘도 떨어지거든요. 네, 네. 그런데 플러스 속에는 몰약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 오. 메나테크는 주재료도 잘 쓰지만 부재료도 되게 잘 쓰거든요. 저 몰약은 뭐냐면 성질은 평이하지만 오장육부의 기운을 북돋아주는 것들을 이제 네네. 같이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몰약 성분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네. 여러모로 현대인들의 건강에 도움되는 제품이 이 플러스란 제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 이 4가지 영양소에 대해서 좀 들어봤었잖아요. 글리코 영양소, 그리고 종합 비타민 미네랄, 또 항산화제, 그리고 또 마지막 이제 호르몬까지 이렇게 얘기해봤는데요. 간략하게 이 4가지 좀 요점 정리 좀 해주세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제품은 사실은 이제 저희가 가장 애정하는 제품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 오래 살잖아요. 네. 이제 과거 60, 70 살 때까지는 건강 관리할 필요가 없었어요. 똑같기 맞아요. 때문에. 근데 지금은 100세 시대를 살잖아요. 그러면 관리를 안 하게 되면 60대 이후에 80%의 국민이 아프면서 생활을 한대요. 슬프네요. 그러면 40년을 아프면서 보내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이 40년이 너무나 길다는 거예요. 그렇죠. 40년 살아보셨잖아요. 네. 아직 안 살았는데. 아, 여기 아직 안 살아보신 계세요. 예. 그거보다 아직까지 살아온 시간을 더 아프면서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죠. 슬퍼요. 그래서 요 100세 시대 건강 관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이왕이면 오래 살면서 안 아프면 좋겠죠. 네. 네. 그게 글리코 영양소 엠브로토스라는 제품이고요. 또 오래 살면서 기운 없으면 그것도 민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력을 북돋아주는 대사 능력을 올려주는 카탈리스트라는 제품. 네. 그다음에 이왕 오래 살면서 남들보다 젊어 보이면 좋잖아요. 그쵸. 그래서 항산화 능력이 있는 에이오라는 제품. 그다음에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호르몬의 차이거든요.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그래서 그 호르몬을 보충해 주는 플러스라는 제품. 요 4가지가 오래 사는데 가장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요소를 제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미리 섭취했을 때 가장 탁월하다. 요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요 4가지가 한 번에 있는 게 OSP라는 제품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왜 그렇지 않으세요? 집에 비타민제라든지 갖가지 보조식품 있는데 통으로 놓여 있을 때 네. 그게 매달 매일매일 따박따박 먹어지던가요? 안 열어지죠. 하나하나 열기도 귀찮더라고요. 그쵸. 네네. 우리가 끼니야 간식은 잘 챙겨 먹는데 보조식품은 잘 안 챙겨 먹게 네, 되잖아요. 네. 예. 제가 영양제 잘 챙겨 먹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잊어먹고 못 챙겨 먹을 때가 많은데 네네. 아침은 바빠서 그냥 까먹고 나가고 저녁 때는 이제 피곤하니까 그냥 자고 근데 이건 휴대하기가 좋아가지고 잘 챙겨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지금 내몸알기 마스터 배재현님이 말씀하신 게 바로 이 OSP 제품이죠. 저희가 말 나온 김에 하나씩 먹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젊어지고 싶네요. 네 하나씩 드시고 하루 젊어지는 걸로. 네. 지금 방청객들은 본인들도 주는 줄 알고 네네 그러신 것 환호하시는 같아요. 제가 안 그래도 우리만 말씀드리려고 먹도록 그랬던 게 하겠습니다. 너무 죄송하네요. 저희만 먹어서 아마 가방 속에 다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와 함께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도 만약에 가지고 계신다면은 같이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유익한 정보 알아보다 보니까 혹시 드시고 계셨던 분들이 계시면 아마 이 정보를 통해서 알고 나면 그 효과를 더 2배로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잘 마이크 때문에 안 되는데 네. 이 카탈리스트가 새알이 들어가 있잖아요. 와, 이 새알에 여러 가지 영양소가 들어가 있던 게 너무너무 신기하고요. 네, 그리고 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그 아이한테 과일과 야채 매일매일 먹이기 어렵지 않던가요? 어렵잖아요. 챙겨서 줘야 되기 때문에 예. 어렵죠. 예. 네. 근데 요 그 아까 약속한 걸 못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새알로 그러니까 사실은 아이들한테 야채 먹기 쉽지 않고 요즘 어른들도 잘 챙겨 먹기 쉽지가 않아요. 네. 그런데 요 새알 속에 12종류의 12종류의 야채를 야채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인스턴트를 먹더라도 안심하고 요걸 주면서 그 죄책감을 좀 덜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저희 보시면 될 것 아이들이 같아요. 꼭 먹어야 되고요. 이렇게 하얀 분말로 된 캡슐이 네, 엠브로토스고요. 네, 요 약간 연두색이죠? 이게 바로 AO 항산화제. 제가 꼭 챙겨 먹어야 하는 제품. 그리고 이 플러스 호르몬 밸런스제입니다. 너 이렇게 알고 나니까 어떻게 하루 젊어진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지금 휴대하기가 좋고 잘 챙겨 먹는 효과를 보잖아요. 네네. 그게 너무 좋을 것 같고 아까 이제 강사님이 얘기하셨지만 과일과 야채를 잘 챙겨주는 편이긴 하지만 놓칠 때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하루에 3알씩
잘 주면은 아이들한테 건강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전 또 이 제품 또 애정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네. 제가 보니까 통으로 됐을 때는 이거 먹고 나서 딴 생각하다 보면 내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확인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알수 세알일 때도 있었고 맞아요. 막 그런데 요거는 딱 한 달치가 개수가 이제 들어있고 아니면 가방에 이렇게 2개 하루치 가지고 다니면 그 내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체크가 되니까 훨씬 더 편리하더라고요. 네네. 하루에 2포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진짜 거의 뭐 영양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이렇게 좋은 제품이 있는데 사실은 저는 고민이 술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이 술을 먹으면서 조금 더 많이 먹고 싶은데 예전에는 이제 뭐 좀 술 잘 마시면 말술이다 해서 조금 좋아했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40대가 다가오니까 조금 이제 간이 안 좋아지는 것 같고 그리고 고민이 좀 생기더라고요. 이거는 좀 시어머니가 안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보시고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저처럼 술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간 건강을 위해서 뭐 필요한 제품이 추천해 주실 게 있으신가요? 네, 일단은 그 간에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항상 무얼 먹으면 좋아질까 생각하기 전에 그 간이 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요걸 아는 것도 되게 네,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간이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은 대략 500가지가 돼요. 그래서 정말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네. 우리 몸에서 간이 900량이라는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간에 사는 건 우리가 먹는 음식들을 에너지로 전환시키거나 네. 내 몸에 있는 지방을 태워서 에너지로 전환시키죠. 네, 이 네. 모든 것들을 다 간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걸 먹어도 간이 나쁘면 에너지로 안 바뀌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간의 기능이 떨어지면 피곤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또 오염된 현대 환경에 살면서 수많은 독소들이 내 몸속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독소들을 해독하는 것도 간에서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간에서 하게 되는 거고 또 내 몸에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단백질이라든지 손톱, 발톱 이런 것들 있잖아요. 간 나쁘면 손톱이 갈라진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예, 간이 나쁘면 머리카락이 부석해진다 그러고 간이 나쁜 사람들이 피부가 탄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면서 까맣게 변하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간의 기능들이 대사를 담당하고 해독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해독이 안 되면 피부가 까맣게 되는 거고 네. 간의 기능이 떨어지면 대사가 안 돼서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게 되는 네. 결과가 나오는 거죠. 예. 요즘 분들이 사실 간이 중요하다는 건 다 알고 계셔서 이 밀크시슬이라는 제품 많이 섭취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 밀크시슬만 먹어도 간이 좋아지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예, 물론 이제 밀크시슬은 간에 이제 입증된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독일은 200여 년 전서부터 그 병원서 간경화나 아니면 간암이 있는 분들한테 간 질환이 있는 분들한테 계속적으로 써왔던 제품이고 독일에서 써왔다 그러면 그만큼 입증이 됐다는 거죠. 그렇죠. 오랜 기간 네네. 써왔다는 건. 근데 다만 중요한 건 간에 필요한 건 밀크시슬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아까 얘기했듯이 네네. 간이 하는 일이 500가지잖아요. 그래서 간이 어떤 것들을 독소들을 해독할 때 간세포를 보호해 주는 게 바로 밀크시슬이기 때문에 네네. 이게 도움되는 거예요. 근데 간세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간에서 또 대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또 필요한 영양소들이 있어요. 또 한 가지 필요한 거는 간에서 담즙이라는 게 분비가 돼요. 네네. 근데 현대인들은 의외로 지방질을 많이 섭취하면서 담즙이 부족하게 돼요. 네. 담즙이 부족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 혹시 기름기 있는 거 먹었을 때 소화가 좀 잘 안 되는 분 계세요? 저요. 아 진짜요? 뭐든 다 소화시키실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땐 모든 걸 극복하고 드시는 타입인 것 같아요. 예. 네, 소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예, 맞아요. 그래서 그 기름을 대사시킬 때 반드시 담즙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담즙이 부족하게 되면 먹은 음식 중에 기름기를 대사시키지 못하겠죠. 네. 기름기를 대사시키지 못하니까 체지방은 또 늘고 호르몬은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담즙과 지방이 만나서 또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것도 있거든요. 또 가장 중요한 건 현대인들이 장 건강, 변비 때문에 많이 고민 많이 하죠. 특히 여성분들 변비 때문에 고민하는데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유산균 많이 먹고 물 많이 먹고 식이섬유 많이 먹는데도 안 나오니까 더 괴롭죠. 예. 근데 그걸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그 변을 만들 때 담즙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아이들은 엄마 젖을 먹을 때 식이섬유 먹는 것도 아니고 유산균 먹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근데 변을 잘 보죠. 네. 그게 담즙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간에 담즙이 잘 나와야 돼요. 근데 간에 담즙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적재되면 간에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럴 때 필요한 게 강황이라는 성분이 있고요. 네. 또 독소를 해독할 때 많은 사람들이 비타민, 미네랄만 생각하는데 양질의 아미노산도 필요해요. 그래서 해독에 필요한 단백질을 넣어놓고요. 또 한 가지는 그
간에서 혈압을 조절해 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간이 나쁜 사람들이 혈압 조절 잘 안 되는 경우 있죠. 맞아요. 그게 뭐냐면 이 간에서 혈액을 한 2리터 정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 혈관이 있잖아요. 네. 혈관 속에 피가 부족할 때 있죠. 네. 네. 그럼 간에 있는 피를 짜서 혈압을 조절해주고 혈관 속에 피가 남아돌면 혈압이 올라가겠죠. 네, 네. 그러면 간으로 다시 저장해서 혈압을 조절해주는 작용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몸의 혈액순환도 중요하지만 간 내에서 혈액순환도 중요하거든요. 네, 네. 그걸 해주는 게 바로 복분자예요. 그래서 메나테크는 항상 어떤 단일 성분, 좋다는 성분만 아니고 간이 네, 네. 좋아지려면 아까 얘기했듯이 밀크시슬도 필요하고 네. 강황도 필요하고 강황. 복분자, 스피루리나 같은 단백질 네, 또 네. 해독을 도와주는 게 레몬이잖아요. 네, 이런 네. 베이스로 해서 배합을 정말 잘한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이 좋아지는지 안 좋아지는지는 먹어보면 즉각적으로 느껴집니다. 네, 예,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지금 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앞에서 OSP를 잘 챙겨 드셔도 이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결국 영양 흡수를 못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OSP를 드실 때는 꼭 이 간 영양제 퓨어 제품을 같이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미 OSP를 한 포씩 먹었잖아요. 퓨어도 맛봐야 될 것 같죠? 네, 네네. 물 옆에 하나씩 꺼내셔서 네 너무 좋아하시네요. 공짜를 좋아해요. 네, 이게 휴대하기가 좋아서 이렇게 물병 하나에 네 강사님 타주시겠어요? 아 저를 타달라는 게 아니라 타서 드세요. 네, 드시면서 맛이 어떤지 시청자분들께서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 안에 이제 레몬 성분도 들어서 약간 레몬 향 같은 게 날 것 같은데 예. 전 그거보다 더 긴장되는 게 앞에 아내가 지켜보고 있는데요. 저를 예, 지금 딴 여자한테 또 퓨어 타줬다고 오늘 한 소리 들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오늘만 용서해 주세요. 어떠세요? 되게 상콤하고 열어주세요. 안 열려요. 먹는 즉시 뭔가 간이 좋아지는 느낌이에요. 아 그래요? 네. 저도. 바로 느껴지는데요. 그리고 제가 상큼하죠? 되게 좋아하는 네. 맛이에요. 되게 상큼하고 음. 근데 일반 사람들 건강식품은 맛없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잘 먹는 것 같은데요? 예. 그 저는 한편으로 어떤 분들한테 또 많이 권해드리면 우리나라 숙취 해소 제품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맞아요. 근데 음주로 인해서 망가지는 게 이제 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음주 전, 후 이렇게 많이들 숙취 해소 음료를 먹는데요. 사실 이 제품은 음주할 때 아니면 음주 전후도 괜찮고 음주할 때 괜찮고요. 네. 팁을 드리자면 네. 선생님은 이거 바로 소주에 탈까 이런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눈빛이요. 레몬 소주가 되나 약간 이런 생각했어요. 네. 그렇죠. 사실은 이제 술에 타서 먹어도 네. 이게 예전에 오. 레몬 소주 맛 나면서 네네. 단점은 아무리 먹어도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네. 그래도 술은 쓴맛에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술집 가면 술 나오고 옆에 꼭 테이블에 물병이 하나 있죠. 네. 그 물병에 요 퓨어 한 포 타가지고 네. 소주 한 잔 마시고 요거 한 잔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 다음날 아주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네. 드리고 싶어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오늘 강사님이 너무 좋은 팁을 주신 게 오늘 당장 저녁에 네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 저녁에 이 소주에 이렇게 퓨어 타시는 분들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술이 몸에 안 좋으니까 적당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4가지 영양소와 또 간 영양제 이렇게 다양한 영양 보충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현대인들이 또 하나 고민이 있는 게 요즘 종합 검진 많이 받으러 가시잖아요. 병원에 가서 종합 검진을 받으면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이 콜레스테롤이에요. 죄송합니다. 발음이 안 되네요. 콜레스테롤. 네. 이게 그러면 콜레스테롤이 높은 게 좋은 건가요? 낮은 게 좋은 건가요? 어떤 게 위험한 건지 좀 설명해 주세요, 과학 선생님. 아, 네. 대부분 사람들이요, 콜레스테롤 하면은 굉장히 다 나쁘다고만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콜레스테롤의 종류가 2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좋은 콜레스테롤, HDL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나쁜 콜레스테롤, LDL이라고 하는데, 좋은 콜레스테롤은요, 우리 혈관을 청소해주는 청소부 역할을 해줘요. 그런데 LDL 같은 경우는 우리 혈관에 이제 쓰레기를 쌓아두는, 그래서 뭐 심혈관 질환을 유발시키는 그런 콜레스테롤인데, 무엇보다도 우리는 항상 어떤 것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HDL을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래서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줄 수 있는 그런 몸이 되어주는 게 좋겠죠. 네. 아 그래서 사람들이 오메가3 하면서 되게 많이 먹잖아요. 네네. 그럼 여기서 오메가3가 어떤 작용을 하는 건가요?
예, 오메가3 그럼 많은 사람들이 드시는 단순히 혈액순환만 생각하시는데 네. 오메가3의 기전을 말씀드리면 오메가3는 불포화 지방산의 한 종류예요. 네. 근데 아까 그 최지은 선생님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 몸엔 콜레스테롤 중에서 나쁜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이 있어요. 네. 하지만 두 개 다 우리 몸에 필요해요. 왜냐하면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에 호르몬을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이제 전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없으면 사람들이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네네. 심지어 사망할 수도 있는 케이스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콜레스테롤 중에서 나쁜 콜레스테롤은 뭐냐면 이 콜레스테롤도 쓰이려면 세포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몸에서 세포로 전달되려면 혈관을 타고 이동을 하겠죠. 네네. 그때 그 혈관 속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이 있으면 활성산소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이게 터져요. 네. 그러면 혈관에 기름때가 지겠죠. 네네. 그래서 혈관이 조금씩 막히기 시작해서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키기 때문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좋은 콜레스테롤은 뭐냐면 혈관 속에 그 나쁜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을 때 다시 간으로 들어와서 분해해 주는 게 바로 좋은 콜레스테롤이에요. 네네. 그러면 몸속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순식간에 줄이기는 힘들지만 가져오는 거 회수해 오면 별 문제 없잖아요. 그렇죠. 그때 작용하는 게 바로 오메가3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오메가3가 좋은 작용을 해주는 건 뭐냐면 그것뿐만 아니라 염증을 제거해주는 염증. 역할을 해주기 네네. 때문에 오메가3 그러면 어떤 사람이 먹어야 하지만 혈액순환에만 도움되는 게 아니고 그 염자 붙은 증세를 얻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네네. 분들도 같이 드시면 도움이 되는 게 오메가3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오메가3 시중에 정말 너무 많잖아요. 요즘은 심지어 마트에 가도 오메가3가 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깐깐하고 좀 현명하게 오메가3를 고를 수 있을까요? 예,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거를 섭취하느냐. 네네. 왜냐면 시중에 보면 어떤 사람들 저 놀랄 경우 있었거든요. 어떤 사람이 이제 제 앞에서 자기네 오메가3 좋다 그러면 실험을 해주더라고요. 스티로폴 위에다가 오메가3를 잘라서 이렇게 부으면서 스티로폴이 녹잖아요. 네. 근데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스티로폼하고 콜레스테롤하고 분자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 오메가3 했을 때 이렇게 깊이 패이는 거 스티로폴이 녹는 것을 보고 우리 오메가3가 혈액 중에 콜레스테롤을 이렇게 많이 제거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네.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현혹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 사실은 스티로폼하고 콜레스테롤하고 분자 구조가 같지도 않아요. 같지도 않고 두 번째 스티로폼을 녹이는 건 네. 콜레스테롤 오메가3가 녹이는 게 아니고요. 네네. 오메가3는 생선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비린내가 나겠죠. 많이 네. 나죠. 그 사람들이 먹기를 네네. 꺼려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비린내를 제거하기 위해서 시트러스 네. 추출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귤 껍질이라든지 오렌지 껍질 있죠. 네네. 고기에 있는 기름들을 짜가지고 거기 넣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비교를 해드리길래 제가 그 오렌지 껍질 있잖아요. 그걸 갖다 네네. 걷다 쭉 짰더니 그거보다 더 깊이 녹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많이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스티로폼으로 실험을 하는 그 회사의 제품들은 더 많이 녹기 위해서 그 시트러스 추출물을 많이 넣었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건 뭐냐면 그 제품의 오메가3는 산화가 많이 진행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름은 잘 썩죠. 맞아요. 썩으면 혈관을 막게 만드는 네네. 거거든요. 과산화된 거를. 그래서 그런 제품은 오히려 선택하는데 좋지 못하고요. 오메가3를 그럼 지금부터 선택하는 기준을 말씀드리면 오메가3는 첫 번째 중요한 게 순도예요. 순도. 왜냐하면 순도가 높아야지만 오메가3의 기능을 발휘하는 거고 네. 순도가 낮을수록 어떻게 되냐면 과산화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혈관을 막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순도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좋은 오메가3 순도는 다 높다고 하잖아요. 네. 그 실험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순도가 높을수록 오메가3는 얼질 않아요. 그래서 냉동실에 비교해 놓으면 가장 정확하게 순도 실험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그 아무리 좋은 걸 먹더라도 중금속이 들어온다 그러면 찜찜하죠. 싫죠. 예. 싫죠. 그래서 보통 오메가3는 연어나 참치에서 추출하는데 과거에는 그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연어 참치 많이 먹으라 그랬는데 지금은 네네. 먹지 말라고 하죠. 맞아요. 줄이라고 하잖아요. 일본에서는 임산부들은 참치를 그 일주일에 1회 이상 먹지 말라고 권고도 하거든요. 네. 왜냐면 연어나 참치는 오래 사는데 오래 살다 보니까 지금 바닷가가 다 중금속에 오염이 돼 있잖아요. 맞아요. 남극까지 오염이 돼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오래 살다 보니까 그런 물 속에는 중금속이 들어오는데 중요한 건 중금속은 기름하고 친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생선 기름 속에 그게 포함이 돼 있겠죠. 네. 근데 아쉽게도 현대 과학 기술로 오메가3와 중금속을 따로 분리해내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 중금속으로부터 안전한가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네. 오메가3 아무리 좋아도 중금속 같이 먹으면 좋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메나테크에서는 고민하다가 먹이 사슬 최밑단에 있는 멸치나 정어리는 중금속이 오염이 안 돼 있더라는 거예요. 네. 그것도 오염되지 않는 바닷가에 사는 멸치와 정어리에서 추출하고 그마저도 믿업지 못해서 전 세계에서 오메가3의 중금속 검출 기준이 까다로운 게 노르웨이 기준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노르웨이 기준을 통과한 제품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선물도 많이 받고 오메가3 좋다고 해서 먹긴 먹는데요. 일단은 비린내가 너무 심해가지고 너무 비리죠. 먹기 저도 안 힘들고 먹어요. 가끔 이게 식도에 붙어가지고 못 먹을 때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오메가3를 잘 안 챙겨 먹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비린내 나는 오메가3는 사실 위험한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비린내가 난다는 건 고등어 신선한 거 회로 먹죠. 네네. 그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야. 근데 고등어 며칠만 지나면 냄새가 나요, 안 나요? 나죠. 심하죠. 그래서 그 비린내가 제일 심한 생선 중에 하나 비린내 그 고등어인데 비린내가 난다는 건 그 속에 있는 지방이 산화됐다는 거야. 네. 그럼 산화된 지방은 먹으면 혈관을 오염시킬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비린내 나는 것 좀 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그 먹었을 때 오메가3를 먹고 위장 장애를 일으키는 게 많은데 오메가3는 액체이기 때문에 이거 캡슐로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어떤 젤라틴 성분으로 이렇게 씌우거든요. 네네. 근데 가장 많이 쓰는 게 돈피예요. 돈피 많이 근데 먹은 아시겠지만 돼지 가죽이 소화가 잘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예, 물론 소화가 잘 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이게 쉽지가 않아요. 네네. 그래서 위장이 약하신 분들, 전망이 약하신 분들은 그런 것들을 먹었을 때 부대끼는 경우가 많죠. 심지어 이 식도에 달라붙었을 경우에 그게 쉽지 않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메나테크에서는 또 과학한 회사잖아요. 네. 고민하다가 생선 젤라틴으로 만든 거예요. 오, 그래서 생선 젤라틴으로 만들었으니까 이거는 물에서도 녹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물에 넣어놓고 네. 일반 오메가3와 메나테크 오메가3를 넣어서 비교해 보시면 메나테크 오메가3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캡슐이 녹아내리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장 장애가 있는 분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오메가3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오메가3 지금 안 비리다고 하셨는데 그럼 저희가 즉석적으로 한번 씹어 드셔보실까요? 네. 네, 이렇게 하나씩 씹어서 네네 하나씩 드셔보시고 시청자분들께 진짜 이거 리얼입니다. 괜찮은 네. 거죠? 네, 한 번씩 드셔보시고 예, 알려주세요. 방청객 중에서도 드실 분은 손 드시면 제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많으시네요. 네. 지금 소리 들리시나요? 다 터뜨렸어요. 안 비려요. 진짜 레몬 향이 나요. 아까 그 트러플 향이 나는 것 같아요. 저 진짜 비린 거 못 먹거든요. 이거 진짜 하나도 안 비리네. 아니 사실 원래 옆에서 그 오메가3 드신 다음에 왜 소화 안 되신 분들 갑자기 트름 하시잖아요. 트름 하면 비린내가 확 나는데 지금 이 두 분이 터트려서 드셨는데도 저한테 비린내가 전혀 안 나는 거 보면은 정말 검증된 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메나의 제왕 일부 건강 파트 시청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건강해지기 위한 여러 가지 영양소와 또 그에 걸맞는 제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또 요즘 드는 생각이 뭐냐면 건망증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소식 걱정이더라고요. 이렇게 전화 통화하다가 갑자기 전화기 찾으신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시죠? 저는 1시간 전에 제가 뭘 했는지도 기억 못 할 때가 있어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네. 저는 샴푸를 2번 할 때가 있어요. 저- 까먹고. 네. 저는 휴게소에서 와이프를 놓고 떠난 적도 있어요. 그럼 고의 아니에요? 고의? 근데요? 강사님. 아니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이런 건망증이나 제가 제법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건망증이나 치매는 왜 오는 건가요? 예, 우리가 오래 살면서 건망증과 치매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많이 있을까 네, 또 네.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치매가 없더라도 미리 한번 경험 다 해보셨잖아요. 술 먹고 필링 끊겼을 때 많이 무섭죠. 괴롭죠. 네. 그러니까 그 생활로 그 오랜 기간 생활을 한다는 건 정말 많은 네, 네. 두려움과 고통이 될 겁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건망증이 생기고 치매가 생기는 여러 가지 요인인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뇌 신경의 세포막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포도 생명체니까 사람의 피부처럼 막이 있겠죠. 네네. 그 막에 있는데 그 막
집중해서 어떤 특정 성분, 어떤 특정 인지질 성분이 떨어지면서 이제 세포막의 기능이 떨어져서 인지 능력이 떨어져서 건망증이 오고 치매가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근데 바로 그 성분이 포스파티딜세린이라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미국에서는 레이건 대통령이 많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죠. 근데 그분이 알츠하이머 걸렸을 때 대대적으로 국민들한테 홍보가 되고 치매, 건망증이 얼마나 두려운 건지 알려지다 네네. 보니까 그때서부터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됐고요. 네네. 그래서 오랫동안 입증된 이 성분 중에 하나가 포스파티딜세린 성분이고요. 이걸 먹었을 때 실제적으로 인지 능력이 올라가고 또 치매와 건망증을 예방할 수 있다는 효과적으로 등록이 된 제품이다 이렇게 등록이 된 성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건망증이나 치매에 좋은 어떤 영양소, 신경세포막을 살리는 그런 영양 보충제가 있을까요? 예, 그렇죠. 바로 제가 가장 애정하는 제품이거든요. 이 코그니테이트라는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품은 주로 이제 주 성분이 포스파티딜세린 성분으로 돼 있습니다. 포스파티딜세린.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매일 술을 먹기 때문에 술을 먹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건망증이 더 심해지잖아요. 그렇죠. 치매도 네네. 빨리 오고. 네. 그런데 그래서 항상 뇌신경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 되는 포스파티딜세린 성분을 매일매일 섭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음주를 하시는 분들이나 건망증이 있는 분들은 거의 즉각적으로 효과를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뇌 컨디션도 이렇게 제가 그렇게 술을 먹는데도 방송을 진행하고 강의를 하는 것도 다 이 성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 제가 애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포스파티딜세린 성분이 세포막에 존재하다 보니까 네. 그 우리 피부에도 기름기가 있으면 광이 나죠. 그렇죠. 그랑 똑같이 네네. 이거를 드셔주시면 인지 능력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피부에 광도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화장을 하지 않아도 그 아름답고 이쁜 피부로 바뀔 수 있다는 부분들이 좀 다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저희 얼굴 쳐다보시는데요. 그래서 그랬구나. 제가 건망증 때문에 먹었는데요. 이거 먹고 나서 피부에 광 난다는 소리 엄청 많이 진짜 들어요. 봐요. 그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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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는 사실 이 아이들에게도 이게 굉장히 좋다라고 해가지고 저희 아이들도 먹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비타민과 미네랄이 가장 중요해요. 일단은 첫 그죠?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요즘 아이들이 학업 스트레스가 정말 많잖아요. 그죠? 근데 네네. 스트레스가 많은 건 안 하면 스트레스 없죠. 네. 안 하면 근데 스트레스 없죠. 남는 대로 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정말 큰 스트레스가 되고 자존감까지 떨어뜨리게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아이를 키우겠는데 네.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려면 소프트웨어가 중요할까요? 하드웨어가 중요할까요? 하드웨어? 하드웨어? 네. 예. 그래서 애들이 그렇게 튼실하군요. 예. 튼실해. 또 키우고 있는데 어때요? 소프트웨어가 중요할까요? 하드웨어가 중요할까요? 소프트웨어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둘 다 중요하긴 해요. 네네. 근데 요즘 우리나라 환경에는 엄마들이 소프트웨어에 너무나 집중을 한다는 거죠. 그죠. 근데 네, 우리가 네.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소프트웨어가 아무리 좋아도 하드웨어가 딸리면 버벅거리잖아요. 그죠. 그것도 어떤 소프트웨어는 돌릴 수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공부 잘하는 아이, 학습 능력이 뛰어난 아이로 만들기 위해서는 하드웨어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 어렸을 때부터 어찌됐든 영양 상태를 계속 챙겨줬을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아이도 이 비타민과 미네랄, 이 코그니테이트 성분을 계속 먹었거든요. 근데 네. 둘째 같은 경우는 제가 당황했던 게 뭐냐면 저는 아이들 학업 스트레스를 안 줘요. 안 줘요. 좋은 아빠네요. 아이가 뭐 예. 네. 저는 그 첫째 아이가 고3인데 걔 내신 점수를 며칠 전에 알았어요. 그런 관심이 정도로, 없으신 거 예, 관심이 아닌가요? 둘째 아이는 어느 날 이제 공부에 대해서 지가 좀 관심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영어학원을 갔더니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요즘은 영어학원이 시험을 치더라고요. 그죠. 아, 예. 좋은 예. 아버지죠. 예. 네. 시험을 쳤는데 얘는 그 학원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오. 그 전 깜짝 놀라. 어떻게 학원도 이제 마음 돈 내고도 못 들어가는구나. 네네. 그리고 또 위기감도 느꼈거든요. 네네. 근데 다행히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얘가 뒤늦게 이제 몇 달 전에 이제 그 영어를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그 클래스에 영어를 유치원 때부터 영어 유치원을 다녀서 계속 네네. 국제학교를 다녀온 애가 있는 거예요. 근데 불과 5개월 만에 걔의 점수를 따라잡더라는 거죠. 오. 예. 약간 자랑하는 겁니다. 예, 은근히 그래서 자랑하시는 제가 거예요. 말씀드리고 은근히. 싶은 몇번 예? 먹였나요? 코코넛? 하루에 2번 먹습니다. 예. 그래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이들은 공부하기 싫을 때는 아무리 과외를 시켜도 못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하드웨어가 됐는데
내가 해볼까 했는데 조금 했는데 결과가 나와요. 그럼 자신감이 붙겠죠. 그쵸. 그러면 더 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아이로 만들 수 있는 제품이 바로 이 코그니테이트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아마 학부모님들 당장 지금 전화를 어디다 걸어야 될까? 네, 콜센터가 어딘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보시는 분들은 같이 함께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매나의 제왕 일부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건강에 현대인들이 좀 더 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이런 영양 정보와 제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떠셨나요? 도움 좀 되셨나요? 네, 너무 유익한 정보라서요. 하나로 놓칠 게 없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네. 여기 함께 있는 것만으로 되게 건강 지식이 많이 쌓인 되게 똑똑해진 느낌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매나의 제왕 1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기 아래 보시면 보이시나요? 좋아요 표시 있거든요. 좋아요 꾹, 구독 꾹, 또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